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식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빠서 돈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말 크게 평생 모은 돈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큰 판에 뛰어들지 못하죠. 진짜 비극은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그 단단한 믿음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어떤 투자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는 확신을 가지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시장이란 참으로 무서운 거울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숫자가 오르내리는 전광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돈을 걸고 그 안에 깊숙이 발을 들이는 순간 시장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약점과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비춰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에 취하기 쉽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표를 찾아냈다고 믿고 세상의 흐름을 남들보다 반박자 일찍 읽어냈다는 은밀한 우월감에 빠져들죠. 바로 그 우월감이 눈을 가리는 안대가 됩니다. 자신이 세운 가설이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일시적으로 미쳐서 내 진가를 몰라준다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토록 오만한 확신이 바로 파멸의 전주곡입니다. 우리의 뇌는 참으로 기묘한 기관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가혹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적화된 이 고기 덩어리가 이제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복잡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상대하고 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하기 위해, 그것도 맹수가 우글거리고 식량이 부족했던 원시시대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설계되었죠. 그리고 그 오래된 생존 본능은 오늘날의 냉혹한 투자 시장에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뇌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스스로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무리해서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하려고 아주 교묘하고 집요한 심리 조작을 펼칩니다. 당신이 처음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며칠 동안 경제 뉴스를 읽고 기업의 실적이나 지역의 개발 호재를 확인하고 주변의 상황과 금리 흐름까지 꼼꼼하게 살핀 뒤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바로 그 직후부터 우리의 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방금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정보를 선택적으로 걸러내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뇌가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첫 번째 조작입니다. 바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맹목적인 본능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번 내린 결정이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을 극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 변덕을 부리고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리해서 신뢰를 잃고 버림받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만 수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이고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처음에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야 합니다.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뇌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 주식이
언젠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어코 찾아내고야 맙니다. 밤늦게까지 인터넷 게시판을 뒤져서 내 생각과 똑같은 장밋빛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글만 찾아 읽으며 안도합니다. 유튜브를 켜서 내 종목이 반드시 2배, 3배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영상만 골라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죠. 반대로 그 기업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 뉴스나 전문가의 의견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거나 세력의 농간 혹은 상황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소리라고 가차없이 깎아내려버립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점점 그 기업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투자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슬프고도 비참한 로맨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차가운 수단으로 샀던 것인데 나중에는 마치 그 기업의 창업자라도 된 것처럼 혹은 그 자산과 자신이 한 몸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세상이 다 아니라고 경고음을 울려도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계좌에 파란불이 켜진 것을 볼 때마다 속은 타들어가지만 절대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절매를 하고 내 잘못을 시장 앞에 인정하는 순간 뇌는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뇌는 도무지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뇌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내려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보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저 가만히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뼈아픈 방치를 장기 투자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하며 스스로 위안하지만 사실은 뇌의 비겁한 방어 기제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일관성에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투자 의견을 떠벌렸을 경우에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자산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핏대를 세우며 큰소리친 적이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타인 앞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 뇌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훨씬 더 무모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모두가 나를 비웃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오기로라도 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이른바 물타기를 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내 목숨을 걸고 굳게 믿었던 사실이라도 오늘 시장에서 그것을 뒤집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미련 없이 낡은 생각을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연함이야말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 유연함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려 합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간다는 확신이 뼛속까지 깊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눈은 가장 어둡게 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뇌가 우리를 파멸의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두 번째 조작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를 따라가려는 강렬하고도 맹목적인 충동입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극심한 불안을 느끼도록 뼛속 깊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에는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굶주린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도망치면 무리 속에 섞여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만 혼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턱을 괴고 서 있으면 가장 먼저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남들이 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여기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런 낡은 생존 본능이 오늘날의 화려하고 잔혹한 투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상이 조용하고 자산 가격이 바닥을 길 때면 시장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어느 동네 아파트를 사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뉴스룸과 사무실, 휴게실을 돌기 시작하면 뇌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내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하고 버팁니다. 하지만 매일 얼굴을 맞대는 직장 동료가, 명절에 만난 친척이, 평소 나보다 똑똑해 보이지 않던 친구가 며칠 만에 내 연봉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뇌는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생존의 위협입니다. 나만 이 거대한 무리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감, 나만 이 화려한 부의 잔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결국 홀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온몸을 엄습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손에 잡히지 않으며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이 도둑맞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 이 끔찍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은 완전히 마비되고 맙니다.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산꼭대기에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나 금리의 향방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저 환호하는 무리에 나도 합류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맹목적인 생존 본능만 남게 되죠. 평소 제정신일 때라면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을 엄청난 거품이 낀 가격표를 보고도 남들이 다 사려고 줄을 서 있으니까 이 가격이 합당하고 안전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기꺼이 전 재산을, 심지어 무리하게 빚을 내어 베팅합니다. 군중 속에 내 몸을 숨기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뇌는 깊고 달콤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비록 내일 다 같이 폭락을 맞이해 함께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견딜 수 있지만 남들 다 돈을 버는데 나 혼자만 기회를 놓치고 바보가 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무리와 함께 있으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남 탓을 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지만 혼자 남겨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의 세계는 다수결로 굴러가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얼굴에 홍조를 띠며 확신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가 가장 끔찍한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떠들고 평소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이웃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며 남들이 다 산다는 이유로 당신의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즉시 짐을 싸서 도망쳐야 할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중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으면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고 진정한 부를 이룬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중의 환호성을 등지고 반대편에 홀로서는 뼈를 깎는 외로움을 견뎌내는 일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공포의 시기에 조용히 씨앗을 뿌리고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들 때 조용히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 고독한 길을 걸으려 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서 튀지 말라고. 다들 저렇게 미친 듯이 사는 데는 내가 모르는 어떤 대단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 본능적인 속삭임을 단호하게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남들이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고 떠난 자리에 남아 그들이 먹고 남긴 부스러기나
쫓아다니며 헛된 희망에 피 같은 돈을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뇌가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그래서 더욱 위험한 세 번째 심리 조작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스스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헛된 환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확실성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당장 내일 내 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은 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뇌는 어떻게든 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복잡하고 무작위로 돌아가는 세상의 일들에 억지로 선을 긋고 인과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법칙을 깨달았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특히 이런 환상은 투자 초기에 운 좋게 몇 번의 달콤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게 달합니다. 내가 샀던 주식이 다음날 운 좋게 올랐을 뿐인데 뇌는 결코 그것을 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예리한 분석이 적중한 것이라고, 남들보다 내 실력이 뛰어나서 정당하게 돈을 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얽힌 차트를 띄워놓고 이리저리 선을 그으며 나만의 마법 같은 패턴을 찾아냈다고 기뻐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 기사 몇 줄을 읽고서 거대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냈다고 자만합니다. 방구석에 앉아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자신이 글로벌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매우 씁쓸합니다. 시장은 수많은 짐작 불가능한 변수들과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힌 수백만 명의 비이성적인 참여자들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거대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터질지, 전염병이 돌지, 중앙은행이 갑자기 말을 바꿀지, 그 누구도 내일 당장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워런 버핏조차도 내일의 주가는 모른다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얄궂게도 현실 세계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일수록 이 통제력의 함정에 더 깊고 빠르게 빠져듭니다. 의사나 변호사, 엔지니어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상황을 통제해 온 사람들은 투자 시장에서도 그와 똑같은 공식이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히 분석했는데 결과가 나를 배신할 리 없다는 오만에 빠지는 거죠. 세상 일은 뿌린 대로 거둔다지만 투자 시장은 노력의 양과 수익이 비례하는 정직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몇 번 뒤에 찾아오는 과도한 자신감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내가 시장의 원리를 모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예측이 빗나갈 경우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 따위는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코웃음을 치고 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빚을 내어 투자를 감행하며 가장 확신하는 종목에 모든 돈을 몰아넣습니다. 내가 틀릴 리가 없다는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무서운 확신 때문입니다.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시장이 미쳤다고, 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세상을 향해 욕을 합니다.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서 내 훌륭한 논리가 묻히고 있다고 화를 냅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달콤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손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닥에서 더 큰 빚을 끌어와 오기를 부립니다. 그렇게 시장과 무모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계좌가 텅 비고 나서야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나긴 투자의 여정은
복잡한 재무제표를 읽는 기술이나 거시 경제 지표를 외우는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유혹하려 드는 내 안에 낡고 원시적인 뇌와 벌이는 아주 고독하고 조용한 투쟁입니다. 뇌는 내가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속삭이며 고집을 부리게 하고 군중 속에 숨어 안도감을 느끼라며 불나방처럼 불구덩이로 뛰어들게 만들며 있지도 않은 통제력을 가진 것처럼 나를 오만하게 부풀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괴적인 조작의 밑바탕에는 확신이라는 가장 매력적이고도 무서운 감정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당장 어떤 투자처를 두고 가슴이 요동치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꿔줄 기회이며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에 차 있다면 매수 버튼에 올라간 손가락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아주 차갑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뜨거운 확신은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차가운 이성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가난으로 향하는 내 뇌가 만들어낸 편안하고 익숙한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어쩌면 정답은 이미 당신의 깊은 내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태생적으로 흥결투성이고 온갖 편향에 찌들어 있으며 우리는 늘 어처구니 없고 멍청한 실수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끄러운 사실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이 잔혹한 시장에서 우리를 가난과 파멸로부터 구원해줄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쉴 새 없이 내뿜는 그 조급함의 도끼와 확신의 목소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앉아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시장에서 당신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켜낸 승리자입니다.